정부와 여당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서 중소자영업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당장 순이익이 줄어드는 카드사들은 울상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드 수수료 인하 그동안 중소상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책인데요. 먼저 오늘 발표한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주택에는 5억 원에서 30억 원 매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 수수료 요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제 5억 원 이하에 대해서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5억 원 이하에 대해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 주니까 5억 원 초과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사실 거의 이 수수료율의 맥시멈까지 부담을 시키고 있고 오히려 이제 대형 유통업체 같은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의 영세 자영업자 수준의 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이 되는 그런 예. 역풍적인 차별적인 수수료 이 영업 방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5억에서 30억까지를 우대 수수료를 확대 적용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반에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그대로 우대 가맹점률 유지하고 네네. 지금 5억에서 10억 원 또 10억에서 30억 원 구간을 신설해서 기존에는 2.05%, 2.21%를 1.4, 1.6%로 낮추겠다. 이거죠.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카드사들은 당장 조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드사의 이익이 굉장히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카드사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카드사 대책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먼저 고민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카드사의 경우에는 노이무 수납제, 한마디로 법으로 소비자들이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쓸 경우 자영업자들이 그거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법률적으로 카드사들은 영업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보장받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손쉬운 영업 행위를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누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저는 오히려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비용이 결국 다 돌고 돌아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에 다 반영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심지어 들여다봐야 될 게 몇 조에서 좀 얼마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데 그것도 조금 엄살이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차등적으로 부과해왔던 수수료 요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카드사들이 좀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대형 유통 가맹점에 많이 쓰면서 비용 부담은 오히려 중소 가맹점에 많이 이렇게 떠넘기듯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차별적이고 역진적인 것이 조정이 되는 과정이 저는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몇 조는 좀 과장되지만 일부 이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에서 30억 구간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30억이지 사실 임대료라든가 카드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또 이 구간이 바로 사람들을 채용하는 자영업자라고 봐야 되겠죠. 고용원이 예. 있는 자영업자인데 이렇게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수수료 부담도 있고 임대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은 15억에서 30억 이런데 사실은 가져가는 이익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어느 대형 슈퍼 같은 경우는요, 15억 매출에 부부가 사실 24시간 거의 일을 하는데도 쥐는 돈은 3천만 원이고 카드사가 가져가는 것이 3,500 가까이가 됩니다. 결국 부부가 열심히 노동한 돈보다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의 이익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익 좀 준다라고 해서 카드사가 이렇게 볼멘소리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법적으로 이미
그 의무적으로 카드를 쓰게 하는 그런 구조에서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예. 때 저는 이제는 상생을 고민해야 될 예.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카드사에서 집행했던 과도한 마케팅 비용, 네네네. 다른 회사랑 경쟁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이런 것도 줄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하고 따로 협의를 해가지고 뭐 1%도 안 되는 그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거기에 집중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가면은 포인트 쌓아주고 거기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뭐 이런 식의 여러 부가 서비스가 그 대형마트 쪽에 집중이 됐었던 거죠. 예. 그런 마케팅 비용이 결국은 그 대형마트는 또 그 카드 수수료가 1.5%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마케팅 비용까지 빼고 나면은 실질 부담 수수료는 뭐 1%도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2% 수준까지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서 좀 정부가 유도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률 감소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발표로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논평을 계속 냈는데요. 네네. 그 소상공인들도 아까 제가 얘기한 뭐 대형마트처럼 가맹점 자체로 단체 협상권을 가지면은 그건 정말 좋은 거 아니야. 그걸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입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단체 협상이 되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카드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 구조조정 같은 그 또 노사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대형마트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그 수수료 인하 효과들 있잖아요. 이걸 차단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입법적 노력을 통해서 이게 카드사들이 급격하게 이익률이 감소했으므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해야겠다 이런 일들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준이 30억이었는데 30억 이상 500억 원 가맹점도 수수료가 약간 낮아지는 거죠. 약간 낮아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거고.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좀 이렇게 차등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수료 인하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보도에는 영세업자들 1년에 200만 원 이상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가맹점당 214만 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물론 이게 이제 매출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5억 원에서 30억 원 요 구간에 실제로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액이 한 5,2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카드사가 요 정도를 당장 사실은 손해볼 가능성이 생긴 건데, 요만큼은 또 이제 다른 형식으로 그동안 대형마트에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던 마케팅 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익률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은 당의 남인순 최고가 네네. 카드 수수료 인하 조정에서 카드업계 종사자에게 구조적 한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짚어줬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 국회가 이제 감시해야 되고, 이거는 대형마트에 그동안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공했던 마케팅 비용, 지출했던 마케팅 비용, 거기에서 사실은 이익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차등을 없앰으로 인해서 좀 현실화시켜서 이익률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도 충분한데, 갑자기 구조조정 나서는 것은 오히려 이건 핑계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또 이 국회가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아까 돌고 돌아서 소비자에게 결국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당장 원래 돌고 돌아서 부담이 돌아가죠 사실은. 당장 그런데 그 카드사에서 회원들에게 주던 혜택, 부가 서비스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도 제가 참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라는 것이 이게 맥시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월간 한도도 정해져 있고 월간 횟수 제한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본 바로는 이거 부가 서비스
풀로 그것도 카드사가 제시하는 동선으로 다 따라다니면서 이용해도 월 2만 원을 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커피는 이 카드로 저희 가서 먹어야 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소비자들이 부가 서비스 이용이라는 게 굉장히 어쩌다 한 번 있는 일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이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카드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크게 받아들이는 그 경향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부담을 계속 방치할 경우는 돌고 돌아서 가격에 다 반영이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국회에서 법 개정 사항입니까? 아니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 들어간 것은 아닌데 아마 내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쭉 마치겠습니다. 네. 그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영세 중소가맹점과 카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을들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수수료 산정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결제 수단이라는 게 이제 전 국민이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공공재 성격이 있고 법적으로도 의무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그 절차가 있으면은 가장 이상적이겠다 싶은데 카드사들이 원하지 않겠죠. 네, 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식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었습니다.